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말한 의도는 본인께서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한 판단이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의 사법화에 굉장히 질려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의 어떤 이러한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질려 계실 것 같고 저는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까지 다 고려해서 빠르게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좀 제대로 안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검찰 정권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고 있고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해당 내용들은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고 본인들이 느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당신 거짓말했어요. 이제는 감옥에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이재명 대표만을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끔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리고 검찰이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예.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8년에 경기도지사 토론회 시절에서 네.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 이제 친형 관련 발언으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네. 대법원에서 뒤집힌 적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파기환송하는 근거가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 논리로 사실은 이제 파기환송돼서 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비판하는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곳이냐 거짓말이 숨을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오늘이 2심인데 만약에 네. 2심에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민주당 상당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적어도 이제 1심이 파기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백현동까지 지켜봐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심인데도 이게 관심 갖는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100만 원 이상의 네. 어쨌든 형이 나올 경우에 뭐 플랜 B라든지 아까 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다른 형태의 이제 대안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맞물려서 관심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쭉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 안에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이번에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정치 검찰의 공격, 이재명 악마화에 의한 결과. 네. 그래서 부당하다 이 생각에 대해 컨센서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균열, 파열음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렇다면 중도층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까? 이 바깥에서부터의 어떤 흔들림, 이게 전파가 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네. 이게 후보 교체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런 인식, 네. 민주당 내에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는다면 뭐 후보 교체론 같은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그 후보 교체론 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후보자가 교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이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봐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냈던 그 책이 결국에는 이재명의 명언집으로 둔갑돼서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맥락만 보지 않고 꼼꼼히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집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면 검찰의 부당함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사실 2심 재판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든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으로 나와서 자, 대통령 후보 자격을 출마를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 가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를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특히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또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 죄질이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도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글쎄요, 저는 이제 유죄를 고민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도 다시 반환해야 하고, 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후보가 중간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 당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재판이 지금 선고하는 거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지금 그 형사 6-2부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부가 한 게 지난해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그때 판결했던 항소심했던 재판부인데, 그때 손준성 그 검사가 1심 때 징역 1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선고문 읽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제3자, 그러니까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그냥